부산의 성장과 우리 모두의 통합, 사회 통합, 사회적 연대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첨단 산업에 할 수 있는 인재들도 있고 역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성장을 점프업 더 한 거죠.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주는 문제는 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 밤 11시 연예대상 생방송이 있어서 시사포커스인 오늘만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부산 소멸 위기 세 차례 보도해드렸고 오늘은 전문가분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부산시 경제특보를 맡고 계시는 송복철 특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부경대 차정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K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상을 보시면은요. 자, 특별시하고 광역시 중에서 소멸자치구 4곳 중에 2곳이 지금 부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소멸 선제 대응 지역도 이따가 보시면 네, 지금 나오죠. 보면은 소멸 선제 대응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11곳인데 이 중에 지금 보면은 6곳이 부산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산은 특별시, 광역시 전체를 합쳐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수에 대하여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출산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구 이동을 유발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여기에 맞춰서 6개 지수를 통해서 새로 개발한 지수입니다. 거의 한 10년간에 한 18만에 20만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주요 원인은 뭐 자연 감소분은 없을 거고 사회적 이동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광역시가 커짐으로써 그래서 생활관이 좀 강령화됨으로써 이제 양산이나 김해 쪽으로만 이동하는 인력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자리라든지 학교 수업 때문에 서울 쪽으로 네네. 좀 이동하는 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은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특히 저는 이제 젊은 대학생들을 이제 제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났는데 그런 이제 2030 세대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런 거는 아주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그 가속도가 붙어버린 상태여서 가속도가 붙어 있는 물건을 정지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위기는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부산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730분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만족하신다는 응답은 한 85.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편이고 불만족은 한 10.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자기의 이제 지인, 뭐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산하거나 아이를 키울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찬성할 거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무려 84.3%의 응답자들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주목할 부분은 2030 세대, 그러니까 19세부터 39세에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응답의 패턴이 좀 전체 패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그래서 굉장히 부산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의사를 갖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의 뭐 지자체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아오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예, 다르죠.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놓으려고 한다. 양육에 굉장히 기피 현상이 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 감소 기여분이 약 32.5%. 네. 그리고 유출에 의한 기여분이 약 67.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비수도권의 군지역인 경우에는 인구 유출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광역시인 부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출산의 영향과 인구 유출의 영향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네, 네. 이것은 다른 광역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 젊은 세대와 매일 만나고 있는 우리 차 교수님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좀 구분해 봐야 네. 되는 거는 희망사항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다. 지금 저희들이 했던 84.3%의 전체 응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 희망이 조금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현실에 대해서 정말 부산이 살기 좋은 곳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 역전 현상이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 여전히 부산 시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부산은 살기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곳이다. 이런 인식들이 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구별된 우리가 좀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보면 부산하고 가장 경쟁하는 도시가 인천인데 저희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천 시민들 지금 거의 한 30, 4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천 시민들 다 모으고 부산 시민들 다 모아서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라고 하는 퀴즈를 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부산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이 진다. 왜냐하면 부산은 그 중에서도 노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힘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인천에 뒤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천을 경쟁 도시로 느끼기 시작한 인식이 지금은 인천보다 우리가 훨씬 못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부산의 문제는 좀 심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인구 유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특단의 조치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보님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부산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떠나실 때 명실상부하게 제2의 도시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산 시민들은 누구도 그렇게 안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보님 좀 어떻게 생각을? 그렇죠. 왜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이 거의 맹실상부한 제2의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 수도권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소외되는 감도 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이게 가덕도라든지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또 약간 그 새로운 4차 산업 이런 거라든지 약간 네네. 해가지고 이제 아까 차 교수님 말씀대로 확 분위기는 반전 안 됐지만 약간 붐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요새 뭐 해운대 가고 싶다, 뭐 어디 자갈치 가고 싶다 이런 게 좀 있는데 그 약간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좀 보다 너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역 고령시장의 질적인 면의 과제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제일 핵심인 일자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알맹이에 빠져 있는 정책들이 지금 균형 발전 정책으로 계속 수립돼 왔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부산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결과 보면서 차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부산을 떠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책 응답자의 45.3%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4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10.7%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걸 20대, 30대로 구분해서 보면 20대의 경우가 48.5%, 그다음에 30대의 42%가 떠날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20대가 훨씬 더 부산에 대해서 떠날 생각이 있고 부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 역시 일자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떠난다. 25세에서 35세 청년들이 부산 전체 유출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직장을 잡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만족도가 낮아서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네. 또는 각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일자리 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아는 것처럼 사실은 시장 일을 하시던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오겠다. 또 창업에 좋은 환경을 부산에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특보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정책이. 네. 그렇죠. 뭐 좋은 일자리는 어차피 좋은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2000년도에는 한 뭐 3천억 이래 되는데 작년에 2021년도에 한 2조, 금년에는 3조 정도 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양보다는 앞으로 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첨단이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질적으로 좀 괜찮은 분야에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찾는 업종들이 금융 아니면은 IT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질적 이제 유치도 양적에서 질적으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 좀 창업 토대가 좀 마련이 안 돼 있고 뭐 시스템이 잘 안 구축돼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도 이제 구조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창업청을 개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이제 플라이 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 컨퍼런스도 하면서 그쪽에도 좀 부족함이 뭔지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쉽게 할 수 있는지 퍼실리티 시키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창업청을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뭐 론칭하게 되면은 보다 좀 체계적으로 되고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자영업의 도시고 중소기업의 도시고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조업의 중심 도시였지만 이미 서비스 산업 쪽으로 많은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변해 있고, 그런데 정작 서비스 산업 같은 게 주력 산업 구조 속에서 주력 산업인데 그 분야에 정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금융 IT 같은 건 고도화된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일자리들이 많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좀 대기업 하나 유치하고 중견기업 하나 유치하면 그게 성과처럼 사실 쉽게 보이죠.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킬 건가? 그 속에서 관광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부산이 정말 특화될 수 있는 금융 IT 같은 그런 특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자리 그런 것들을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조금 만들어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사실 부산시 산업 구조가 저보가 같이 산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서비스가 한 74%, 제조업이 한 17%, 거기에 뭐 건설 이게 돼 있는데 서비스도 저 중소 경쟁이 낮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자체적으로 경쟁이 있고 좀 이렇게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장수를 할 수 있냐. 또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좀 전략산업이라든지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믹스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을 좀 이렇게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차 교수님의 그 지적에 동감하고 앞으로 뭐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님 어떠세요? 근데 부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1980년대 이후에 산업구조 개편을 하면서 첨단 산업이나 신산업 육성 발굴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결국 거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제조업 부분을 보더라도 상위 5개 업종이
전체 종사자들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같은 업종이나 의료정밀 같은 업종이나 의료용 물질, 의약품 같은 업종의 종사자는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대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수시 끝나고 이제 정시 들어가 있죠. 네네. 지금 대학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학 분위기가 늘 뒤숭숭하죠. 늘 뒤숭숭하고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이제 학기를 마쳤기 때문에 학생들은 네네. 뭐 학교에 나오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학년 1학기, 2학기 있는 애들,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 뭐 낯빛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부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제 복도 지나가고 이러면서 강의실에서 야 무슨 계획이 있냐 이러면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찾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근데 계획이 있냐고 해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또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여전히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즘 공무원 월급이 뭐 구급 공무원 168만 원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확실하게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은 여전히 부산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런 이제 비전에 대한 좀 부재 이런 것들이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참 좀 슬픈 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족을 못하니까 또 금방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이 전체적으로 이 취업 구조가 문제인데 대학이 지금 부산의 특보님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지금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하고 좀 관련을 좀 지어서 시가 좀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쪽 개념으로 네. 좀 돌파구를 해가지고 부산시 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게 방법이 없나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말한 3학년 지산학 이런 형태의 기존의 방식 가지고 답습해서 저는 답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고래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정책 효과를 나타냈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명확한 좀 이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부산 같은 경우 완전히 좀 다른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결국 부산은 12개 세계 대학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은발 오줌 누는 식으로 지금 고등교육에 관한 자금들을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안 난다. 결국은 뭔가 뭉쳐서 규모 있는 대학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도권을 대항하는 수준이 아니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좀 유도해 나가는데 좀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박형준 시장님이 좀 재임 기간 중에 그런 적어도 대학 정책에 관해서는 조금 그런 전환을 좀 모색할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 모든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혁신 시스템 내에서 현재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유일한데 이 대학이 공공기관과 또는 기업과 지방정부와 연기를 통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대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와서 부산 지역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부산대 학생들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뭔가 규모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인큐베이팅의 역할들을 저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교육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정말 아시아에 좀 내놓을 만한 대학을 만들어내는 이런 좀 적극적인 도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전 국토가 사람이 살만한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또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공기관이 먼저 시작하고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기업들도 좀 오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부분 좀 실패했다고 보이고.
공정한 접근성, 또 재정 권한 강화, 그리고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역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이 세 가지가 균형 발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산과 울산 발전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어 경남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균형 발전 또 공공기관 이전 여기에 관해서도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결과 보시죠. 저희들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9세부터 39세의 2030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지방복지정책 강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1, 2순위로 꼽았고요. 40에서 49세의 40대는 지방복지정책 강화를 31.2%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은 36.9%가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굉장히 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지역복지정책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50세 이상의 좀 중장년층 이상은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10개의 혁신도시 그리고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전이 많이 추진된 2014년 이후부터 몇 년간은 그 지역 내부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그 이후 급속하게 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면 가족들이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주말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그 공백을 메우는 인구층이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혁신도시 내부로 진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얘기는 혁신도시가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고 또 교육 환경도 다른 외곽 지역보다 조금 낫다고 보니 이쪽으로 이제 주민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은 그 지역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풍선 효과이고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 입장에서는 크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 뭐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하면 당연히 우리 특보님께 많은 거를 질문하고 싶고 그런데 한번 좀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보님 어떻습니까? 부산. 네. 사실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게 70년대 경제 개발 이후로 오면서 이게 좀 약간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고 지방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아주 좀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강했다. 그러니까 부산도 보면은 공공에 들어서 가지고 뭐 통계 보시면은 7,600명이 뭐 인구가 증가하고 또 저 13개 기관 오고 취업률도 전국의 최고고 그나마 또 도시 주변에 와가지고 그리 돼 있는데 아까 우리 허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와가지고 그만 이제 언제리가 좀 있다가 가족들은 안 내려오고 그렇죠. 이런 머무르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확산시키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당초에 그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처음에 10개 지역이 아니었어요. 좀 약간 좁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10개를 허쳐버린 바람에 그 한 개 내려온 데가 3, 4층 내려오면 딱 주위에 생길 것이 음식점하고 이런 쪽 안 되니까 그래도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돼야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가지고 그 지역에 파급 효과도 있는데 좀 소규모로 내려오고 너무 전국적으로 흩어진 거 아닌가 그런 감을 좀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뭐 2차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오면 더 시너지 효과 하는데 다만 이거보다 더 선제적으로 할 게 내려왔을 때 정말 이게 워킹 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면밀히 고민하고 이렇게 스타트 해야지 그냥 공공기관 내려온다 해가지고
성공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그 내려온 것만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고 그게 뭐 큰 공공기업 같은 게 대기업 하나 내려온 정도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폐배가 있는데 그거로서는 이 성공한 공공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부차적으로 관련 기업도 내려오고 또 옆에서 융합할 수 있는 사업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04년에 시작이 안 됐다고 네네. 이야기는 합니까? 네네.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진행이 됐으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울고 있겠습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울고 있는 거고 여전히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 을 결정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서울 있다가 갑자기 여기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대책이 저는 자녀들은 빼돌리고 서울로 다시 복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종류로 개인적인 생활을 조정하는 거죠. 그 속에서 저는 그런 어떤 형태의 확산 효과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뭐 그것이나 아니면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결국 혁신도시는 저는 베드타운으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저는 좀 총체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육과 의료 이런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인프라와 함께 실어서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가 주는 이 지역민들한테 주는 심리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정부가 중앙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네. 그래도 부산에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희망의 끈이 보이네. 이런 저는 심리적 효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인 경제 효과만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 1차 시즌 1이 혹시 실패했다고 평가하더라도 시즌 2는 해야 된다. 가덕 신공항 문제도 있고 경제 자유구역 지정 문제도 네. 있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이게 된다 안 된다 내려놓으니까 이 정책 불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제 기본 설계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된다. 예, 그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 경제 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저쪽에 인천 저쪽에 진해 자유구역 지역이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고 그리고 이게 도심지하고 좀 이격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제조업 위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새로운 좀 활력을 내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나 그래가지고 북한 쪽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도심지고 또 그러고 제조업에서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IT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 좀 매력 있는 장소 그런데 해야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좀 이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지정받으려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뭐 좀 산업부라든지 뭐 기재부랑 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런데 좀 해야 정말 그 IT라든지 그 뭐 금융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저 이렇게 외곽지대 도면은 조금 뭐 이렇게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보님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일자리가 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항구가 있으면서 국제공항이 거의 활성화 안 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덕도가 사실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류 여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 부산에 그런 그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외국 좋은 기업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기업도 이제 공항 근처로 유치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이제 100% 보장도 안 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시도해야 되고 가능성은 높다. 가능성 높다. 그렇게 경제자유 지역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그렇죠. 새로운 그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죠. 뭐 이게 또 유치하는 부분이 또 노력도 필요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그 딱 그물지 가지고 그런 고급 일자리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그쪽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대형 빌딩 만들어 놓아도 공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공실화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둬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결국은 경제 자유구역도 저는 다른 시도와의 어떤 경쟁의 문제도 있는데 그 경쟁을 뚫고 굳이 부산에 다시 와야 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논거도 그 속에서 저는 찾을 수 있다. 결국 왜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런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뭔가 4차 산업 중심, 그다음에 3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구역이 필요하다. 왜 부산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뭔가의 설득 논리를 명확하게 갖고 그래서 우리는 공실 안 생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쉽게 그렇게 지역에 뭘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공공기관 이전 시즌2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모 공공기관들 전부 다 제천, 진천 같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 곳 찾기 위해서 정말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정책이 있으면 또 대책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쉽게 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희망을 갖고 싶지만 부산 살리기 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저도 좀 생경하게 들었는데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올해부터 매년 1조씩 10년간 뭐 이렇게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본 다음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15곳, 기초자치단체 100여 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구의 경우 삼복도로 폐공과 정비 등 7개 사업에 2년간 140억 원을 배정받았고 영도구는 해양치유센터 구축 등에 126억 원, 부산시 워케이션 사업 등 시와 5개 군이 2년 동안 500억 원가량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센터, 그러니까 건물 짓기 사업입니다. 유형 자산을 남기는 사업 위주의 계획을 정부가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될 지역 소멸 기금은 앞으로도 개별 지역, 개별 사업에 대한 지원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재원 투자는 반짝이는 효과를 두던가 아니면은 지역의 다른 기성세대, 기존의 기득권 층에게 도움이 돌아가는 걸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지역 살리기 해법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또 여쭤봤습니다. 어디다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이 기금을.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59.0% 거의 60%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낮게 나온 부분은 시설 리모델링 같은 어떤 인프라 관련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2.2%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출산 육아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혹은 노년 복지 정책 같은 데서 써야 된다는 게 2, 3, 4 순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금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경제 또는 실물 경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예컨대 최근과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혁신 역량 제고하는데 우리가 상당 부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혁신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술 수준이 제고됨으로써 그 지역의 산업 구조 고도화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 고도화가 실현된다는 얘기는 결국 동종업종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써야 될 기금은 지역 내에서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금으로 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것은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모든 지역의 그 목표가 있으니 결국은 출산율 제고도 좋지만 현재 육아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죠. 정말 그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요 사업들을 보니까 주로 생활 개선 인프라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조금 이제 교육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뭐 컨설팅, 기업 컨설팅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까 허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출산율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적으로 필요로 하지만은 그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올리는 거 사실 뭐 인구를 출산을 네네. 올린다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쪽으로 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고 지금 당장 금년만 해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아까 뭐 산업 고도화라든지 핵심 역량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사업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중복성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사실 보면 소멸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년 정도로 쭉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소멸 지역에 도움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지자체 간의 경쟁도 너무 심하대요. 심하고 또 차등 주고 주기는 주는데 또 차등해서 주니까 이게 또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 같은 것도 좀 플렉시블하게 하고 또 보다 더 넓게 네. 하고 또 이게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출산율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넓게 봐가지고 사업 범위 넓히고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사실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소멸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건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지금 연간 1조 원에 10년간 10조 원 투자해가지고 해결될까 저는 해결 난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에 대한 정액 이건 철저하게 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결국은 그런 정도의 예산 그것도 캡을 씌워가지고 120억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이 과연 지자체에 어떤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저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용처도 사실은 지자체장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자율적으로 좀 맡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장들은 일단 겉으로 먼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환경 개선, 인프라 이런 데다가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저는 무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교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어떤 예측 모형들을 돌려보면 그 모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뭐 보육 시설을 늘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급여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투자로 저는 좀 유도하는 그런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없으면 저는 너무도 파이도 적고 그 파이를 나눠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부산 소멸 위기의 원인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정책들 이제 평가도 해보면서 또 이런 방향이 좋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라. 이렇게 이제 의견도 제시했는데 우리 세 분께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듣고 오늘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특보님 먼저 해주시죠. 네. 아유, 이제 부산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떠난다 하니까 뭐 공직자 한 사람은 송구스럽고 아무튼간에 그 일자리를 만들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건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다. 이 발상의 전환 없이는 저는 지금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때다. 그래서 서울은 복잡하니까 해체시키고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성장 동력이 없어지니까 저는 집약하고 압축해서 좀 규모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지역 소멸의 문제 그다음에 부산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저명한 인구학자의 블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는 시대적 흐름이고 직면해야 될 사실이지만 정책적 수단에 의해서 그 정도를 늦추거나 상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부산에 적용해 보면 아까 특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현재 부산에 따라붙는 바다와 노인이라는 용어가 향후에는 청년과 바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소멸 위기라고 하는 듣기 싫은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서 부산 도약, 부산 비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환한 얼굴로 토론하는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희망을 보는 부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